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를 보면 가장 큰 거는 화이자,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의 삼성전자 및 대형 IT 섹터, 그리고 대형 코스피 우량주들에 들어왔던 수급이 코스닥과 코스피를 대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증시에 많은 변화를 줬고 또 그간 증시를 눌렸던 이 대주주 요건 완화와 그 다음에 트럼프 바이든의 대선 불확실성이 거쳐지면서 본격적인 외국인의 수급이 폭발적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되는데요.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것만큼 코스닥 시장이 헐헐 난 건 아니었습니다. 또 금요일 시장 또한 외국인의 수급이 5천억이 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스닥은 많은 변동성을 주고 장 후반에 들어서면서 겨우 좀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많지만 삼성전자에 들어왔던 이 수급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6만 원 이상의 신고가를 친 경험은 6번 정도 있는데요. 이번에 연속적인 수급과 이 환율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번에 상승은 진성파동이 나오고 있음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연말 산타 랠리를 앞당겨서 와서 끌고 가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호흡을 길게 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 일단 해외 증시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해외 증시 경제 지표 측면에서 혼조세를 보였지만 다우나 S&P 500, 나스닥, 러셀 지수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이 빅스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낮췄고 시장을 상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미국이 15만 명을 돌파하고 국내에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100명을 돌파해서 거의 200명 가까운 숫자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7일 연속 100명을 웃도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확진세는 진행이 되지만 이러한 부분의 악재를 지금 시장에서는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강세장으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악재에 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약세장으로 들어가면 호재에 둔한 시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뚜렷한 악재성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긍정적인 뷰로 바라봐야 되고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밤에 장외에서 1110원을 이제 최종 붕괴를 시켰죠. 환율의 붕괴, 즉 환율의 하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환율의 하락이 가속화가 되면 그만큼 코스피 우량주단에 들어오는 수급의 강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삼성전자가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달러로 치면은 300달러가 이제 30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외국인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삼성전자가 지난주 주간 단위로 11%가 상승했지만 이게 달러로 환산을 하면 14%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환율로 인한 이 상승 효과가 3%나 발생을 했다라고 보면 외국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시장의 환경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다시 말하면 현재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고 외국인과 함께 가는 전략을 세워서 시장을 본다면 코스피 시장에서 오히려 더 좀 안전한 기회가 연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관심을 가지고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고요. 시장은 양분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 폭발적인 시장의 중심주 안에서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정석이고요. 수급 매매라든지 이런 우량주 단에 묵직한 종목을 들어가서
적은 수익이지만 좀 안전하게 본다면 현재로서는 코스피, IT 대형 우량 주단을 보고 눌림은 당연히 컨텍스 시리즈에서 내수주, 네, 지난번에 언급드렸다시피 내수 소비 쪽 섹터를 눌림을 기다려서 차근차근 매집해 간다면 내년 연초까지, 그리고 공매도가 시행되기 전이죠. 내년 2021년 3월 전까지는 뭐 그렇다 할 시장에 큰 우려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인 뷰로 바라보셔도 여전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15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봉쇄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 도시도 증가를 하고 있고, 어느 곳은 밤 10시 이후에는 식당의 문을 열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뭐 그런 조치들이 일련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상장 기업들의 이 실적이 많이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증시를 살려놓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날 보면 국내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YBM넷이라든지 소프트캠프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장중에 뭐 20% 혹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약간 역배열해서 올라오고 있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순수하게 단기로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신의 이 기대감이, 그리고 추후 나올 수 있는 백신에 대한 이 결과 발표들이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소비주들은 그런 기대감을 먹고 살 것이고,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쇼크를 받으면서 물량을 털려고 하는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안전하게 밑에 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발 이슈가 화이자 관련된 KPX라든지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갔고, 뭐 콜드체인 관련주들, 그리고 물류, 그 다음에 요 며칠은 모더나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남아있는데, 저희는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쪽을 많이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진매트릭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과 뭐 캐몬 위주의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또 가덕도 김해공항 백지화 이슈는 여야가 지금 모두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장 보고 간단히 종목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주말에 봐서 IT에 대한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IT 관련된 종목분들 혹은 카페에 글을 올려서 뭐 공유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볼게요. 지금 2500선을 아주 코앞에 두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연내 혹은 바로 월요일날 당장 2500을 넘기는 강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삼각 수렴의 조정 끝에는 급등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지게 된다면 신고가 행진도 바로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즉 개인 수급은 있으나 메이저 수급이 약하고, 이때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보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약간 부담적인 요인은 있겠지만, 위쪽에서 삼각 수렴과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와요. 인버스를 함부로 공략하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구간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돌파를 시키게 된다면 코스닥도 한 차례 880포인트라든지 이런 언더까지 금방 올라올 수 있습니다. 수렴의 끝과 돌파가 나오면 이 구간이 견조한 조정과 물량을 받아가는 구간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차트를 엎어놓고 뒤집어 놓고 보더라도 이 윗꼬리는 이 지속적인 매물이 발생한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고요. 아랫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저가 매수세가 그만큼 많이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가권에 올라와 있는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야금야금 IT 섹터 종목군들이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수급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치고 위에서 버텨만 준다면 IT 섹터에서도 지속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삼성전자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가 무려 3.61%가 올랐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까지 합치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코스피예요. 그럼 이 금요일날 시장에서 발생된 이 수급 5,200억,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5,800억이 들어왔죠. 그 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뭐 IT 섹터, 뭐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거의 1,000억에 육박하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개 6,800억,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3,300억, 그러면 뭐 6,800억, 7,000억, 그 다음에 현대차 800억, 7,800억, 기아차, 뭐 대충 이렇게 코스피 우량주 몇 개만 가지고 수급을 보더라도 8천억 가량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전체 수급은 5천억이다. 그럼 3천억이 사실상 매도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현재 코스피 시장이 올랐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이 안 좋다라는 거는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수급이 몰릴 때는 나머지 종목군들이 오히려 잘 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즉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때는 삼성전자 종목군에 대한 배팅을 동반해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이제 그 최근에 지속적으로 뭐 만도라는 종목이라든지 관심 종목으로 계속 회원님들하고 공유를 했던 게 만도, 그 다음에 삼성전기는 지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삼성전기는 저희가 매수를 들어가서 이제 돌파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해서 보유를 하고 넘어가는데, 삼성전기 또한 이번에 신고가가 나왔고 아직도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도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치면서 관심으로 봤던 종목이고요. 만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일단은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를 나온다면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구간이지만은 강력한 상승이 많이 나옵니다. 또 현대 오토 에버도 추세를 바꾸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강력한 파동이 나오죠. 현대 오토 에버는 제가 놓쳤어요. 이 구간에서 매매를 잘하고 수익도 내고 굉장히 저가에 잡았음에도 이 긴 파동을 그냥 짧게 매도를 쳐서 좀 놓쳤는데, 이런 류의 흐름이 코스피에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삼성전기도 그간에 이 박스 안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네 번 정도 이 구간을 돌파하려는 시도 끝에 돌파가 나왔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11조 구간에서 이 삼성전자와 함께 올라간다면 얘도 신고가를 충분히 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기대 상승률로만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10% 구간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지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는 뭐 따라잡기 그렇지만 삼성전기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롯데쇼핑, 대우건설 아주 견조하게 조정을 잘 받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시간에 좀 밀렸네요. 시간에가 아니구나.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사실 조금 급락을 한번 해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시장이 떨어질 때는 무섭습니다.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도 많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은 떨어지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중장기 포지션으로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우건설도 제가 한 16%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 이때 들어갔으니까요. 대우건설을 이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을 크게 냈죠. 대우건설도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고 이날 팔았으니까 대우건설도 시가총액 1조 4천억에 해외 수주가 시가총액의 4배가 넘는 수주 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주 잔량을 가지고 있고요.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1조 4천억 밸류에서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눌리면 강력 매수로 하단에서는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굉장히 싸요.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하단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또 매수를 잡으면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포지션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저도 중기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YG엔터 금요일날 사실 크게 반등은 못했는데 YG엔터도 빅뱅의 컴백이 멀지 않았고 화장품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5만원 언저리까지 표주가 잡고 스윙으로 보시면 괜찮고요. 자, 금요일날 쇼크가 나왔던 이 캐몬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금요일날 매매를 굉장히 잘 했었고요. 캐몬이라는 종목도 보면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하루종일 매집을 해서 거의 최고가에 다 팔고 이제 저희가 이 구간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여기서 여기까지 5,200원 아래 구간은 그래도 잡아볼만 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진 종목의 지지와 저항으로 본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시가가 돌파했을 때 이 코스닥 지수가 이 시간에 너무 안 좋았어요. 이 시간에 너무 안 좋아서 지수 때문에 좀 팔아버리고 얘는 굉장히 좀 짧게 매매를 했습니다. 월요일날 굉장히 짧게 매매를 했고 캐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캐몬은 가지고 있지 않고 얘 종목 특성상 이상하게 올라가기만 하면 무슨 악재를 만들어서 자꾸 떨어뜨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추후 조정이 저는 하나 둘 셋 이 정도 내려왔을 때 다시 캐몬을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단 하루도 매매를 안 한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계속 매매를 해서 단 한 번도 수익이 안 난 적이 없던 종목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캐몬을 구간을 이 하단의 아랫꼬리 아래에서만 접근을 계획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 구간에서는 아주 강한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1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때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매트릭스 아스트라제네카의 대장주가 바뀌었다라는 영상을 이때 시장에 만들었죠. 또 다른 백신 그리고 제대로 들어간 날은 이날 들어갔어요. 이날 들어가서 어제죠. 어제 들어가서 그냥 늦었습니다. 차라리 이 종목에 물려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저는 추가 매수를 더 했습니다 라고 하고 저희가 목표 주가가 27,000원이었는데 27,000원에 일단은 50%를 팔았어요. 이건 50% 매도하고 나머지 구간을 이 종목이 백사백이라는 옥스퍼드대 안에 있는 이 회사인데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 연구를 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지분을 5%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바닥권에서 물론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 구간을 빼고 이때부터 계산을 해서 놓고 본다면 2배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배뿐이 상승을 하지 않았다라고 계산하면 비록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더 올라갈 폭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일약품이라든지 그 단기 올라간 폭을 보면
폭발적으로 3배, 4배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구간의 흐름과 이런 구간의 흐름, 돌파 이후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네, 엄청난 파괴력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바닥 구간이라고 보고요. 돌파를 해버리면 비록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은 돌파를 해버리면 한 번 더 위까지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대신 이런 구간을 완벽하게 이탈하면 주가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의 박스권 형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는 뭐 보수적으로는 22,000원, 23,000원을 보지만 재료가 터지게 됐을 때에 뭔가를 본다면 한 번 정도는 25,000원까지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대장이 원래 SK케미칼이었고 대장이 그 다음에 시장에 메이저로 올라온 게 캐몬이었는데 두 종목이 다 아웃이 됐고요. 진매트릭스가 이제 다시 바톤 터치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진매트릭스를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 섹터가 재료가 있는데 금요일날 사실 이제 좀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남성,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전부 다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데 일단은 11월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영화금속도 가독도 부분을 말씀드렸죠.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이날부터 매매를 시작을 했다 했죠. 굉장히 바닥에 잡아서 위에서 못 먹고 또 잘못 들어가 손절도 하고 좀 그랬던 종목인데 일단 금요일날 매매는 좀 했었어요. 많은 종목을 매매를 해서 이 수렴 구간에 이 고가지만 여기를 돌파를 시키는 구간에서 거래가 발생을 분명히 했고 이런 구간에서 거래가 발생이 됐고 네. 이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비교적 뭐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일단은 수익은 보고 청산은 했고요. 지금 이제 여야가 동시에 부산 가덕도를 밀고 있다라는 부분과 역사적인 거래대금, 신고가 거래대금이 나온 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비록 지금 금요일날 위에 윗꼬리가 좀 긴 거는 단점이지만은 예상되는 흐름은 약간 밀려도 좀 올라오는 이란이 있고요. 오히려 눌렸다가 다시 가게 된다면 2,100원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요 2,100원 선에서 굉장히 또 강력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하단까지 기다려서 대응을 하는 게 맞고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장중에 이 만들어진 이 저항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 구간이 굉장히 좀 강력한 박스권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지, 붕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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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지지, 그럼 또 지지, 돌파 이런 흐름이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일봉상의 기준과 분봉상의 기준을 정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금속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요일날 좀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동아소시홀딩스인데요. 아침에 장 초반에 들어갔어요. 장 초반에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용마로직스라는 자회사가 사실 이 의약품 유통 1위 물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에서 들어갔어요. 이 자리에 들어가서 급등은 바로 했는데 생각보다 이 저항이 많아서 여기서 이제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제 생각은 이 음봉을 걷어들이면 급등으로 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좀 힘들었고요. 매매 기준을 뭘로 잡았냐? 5일선입니다. 5일선. 그리고 전일 종가에 나왔던 이 기준봉의 흐름보다 네, 장 초반에 더 강력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봤고요. 약간 페이크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장주로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밖에 아시아나 IDT 대한항공 이야기를 잠깐 하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IDT 위에서 지금 대한항공 거래를 엄청 터쳤습니다. 그럼 얘는 추후에 갭이 메워지면 분명히 다시 끌고 가는 이 갭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아시아나 IDT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설에 기반을 해서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는데 눌림목 매매는 잠깐 했습니다. 크게 매매는 하지 못했고요. 보고는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렸어야 돼요. 여기서 이 구간을 넘고 시장의 기대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기대감을 크게 받지를 못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예전처럼 아시아나의 M&A라든지 이게 예전처럼 이런 폭발적인 시장의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테마로 자리 잡음을 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도 더 강력한 테마로 발전하기는 약간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밖에 반도체 섹터 몇 개를 보죠. LB세미콘 바닥권에서 거래량, 즉 올라갈 때 거래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이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이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번 나왔던 거래량들은 이 기관들의 누적된 수급들이 만들어낸 거래량들이에요. 이 누적된 기관의 힘으로 물량을 받아놓고 그 자금들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야금야금 밀렸다라는 거는 개인들의 이 손절 물량과 버티지 못한 물량들이 섞여 있다라고 봅니다. 이 종목도 과거 테스나가 CIS 즉 이미지 센서 쪽으로 국내 탑을 달리는데 그쪽의 물량을 가져오고 있고요. DDI 범핑이라는 네페스의 물량도 엘비스피콘이 먹어가고 있습니다. 즉 비메모리 이 파운드리 안에서 가장 크게 국내에서 캐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CIS 즉 이미지 센서,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 관련된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이 증설을 하고 있고 물량을 수주를 늘리고 있는 종목이 고작 4천억이다. 네,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밀리더라도 뭐 크게 폭락을 하지 않을 거고 올라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고점을 넘기는 모습도 나올 거고요. 한미 반도체 실적적으로 엄청난 실적을 자랑을 하고 있죠. 올해 실적이 3배가 늘어나는 퀀텀 점프를 하는 해가 되는 거고요. 실적은 뭐 안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은데 주가의 상승률은 뭐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인 가운데서 움직여서 얘도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흐름이 무난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원익 IPS라든지 테스라든지 반도체 장비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IT 섹터 종목들이 없다면 하나 정도 끌고 가도 무방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 잘 봐서 중기로 가지고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이용해서 IT 반도체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부터 라이브 방송 가입을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 타고 카페에 오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네요. 가족들과 야외 나들이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